네, 중국의 경제 지표는 이렇게 좀 호전을 보였는데요.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물론 변동폭은 크지는 않지만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된 양상입니다. 국내 증시,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. S&P 500만 하더라도 5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다라는 분석인데 먼저 미국 증시 얼마나 좋은 겁니까? 예, 미국 증시는 계속 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또 박스 상단선도 돌파하는 모습 보였고요. 차트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주봉 차트인데요. 이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 중장기적으로 강해지는 모습입니다. 60주의 평선 하회하는 폭 점점 작아지면서 추세 강해졌고,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채널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MACD라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매수 신호가 발생했어요. 보시다시피 이 주봉상 MACD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한 뭐 작게는 석 달, 길게는 뭐 6개월 이상씩 이렇게 추세에 이어지는데, 이 발생한 지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승 시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채널 상단선 정도로 목표치를 볼 수 있습니다. 1520포인트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어서 어쨌든 뭐 상승 흐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네.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도 사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. 어저께 이제 강하게 올랐지만 그 전에 보면 올해 들어갖고 1월 초에 오르고 나서는 계속 이제 그 전고점 저항 돌파하느라고 공방이 있었는데 의외로 크게 안 밀리고 바로 뚫어버렸어요. 그래서 미국 시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올라와서 이 채널 상단선 저항이 닿았기 때문에 또 오늘부터는 미국 시장이 조금 또 탄력이 둔화되면서 횡보하거나 올라가더라도 강하게는 못 가는 뭐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또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또 한번 또 충격이 온다면 사실 이 구조적으로 자체가 이 61선 정도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고 있어서 미국 시장의 그 중기적인 흐름, 그 주봉상의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봉상으로 뭐 계속 그렇게 막 세게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고요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이제 일봉상으로 계속 세게 가는 장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는 장은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일봉은 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쭉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좋은 건데 미국 시장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. 네, 지금 미국 시장 추세는 좋은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국내 증시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 미국 증시의 조정 여파를 또 받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. 국내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예. 국내 증시도 제가 뭐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2050포인트에 있는 저항대 돌파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조정 좀 받고 나면 갈 가능성이 높다 보이는데 이 상승, 그러니까 이 사실상 2011년 초부터 조정이었죠. 이렇게 삼각형 형성하고 작년에 12월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.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 못하고 좀 밀린 모습인데 이 장기간의 이 횡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추세가 기다리고 있다. 이런 얘기는 누차 말씀드렸을 겁니다. 근데 다만 전고점 돌파 못하고 밀리는 과정에서 이 삼각형 패턴 상단선에 지금 지지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추가적으로 조정 받더라도 조정폭이 이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한국 시장은 좀 조정 어느 정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,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보면 이제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이평선들이 쭉 모인 다음에 이렇게 추세를 점진적으로 위로 틀어주면 보통 아마 강세장의 시작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우리가 1965포인트까지 어저께 하락했었는데 197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 모양이고, 그렇다라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한 차례 빠져서 한 1940 정도까지 갔다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. 그렇지 않고 시장이 강하면 뭐 2000 정도까지 올라갔다 다시 1970까지 빠졌다 이런 횡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61 이평선이나 120 평선이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1970포인트 부분에서 모일 수도 있거든요. 두 가지 가능성이 이제 다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,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강하게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랑, 그 다음에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1940포인트를 깰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조정 시 매수 관점 유지하시고 이번에 매수하셔서 만약에 성공하면 이 흐름은 몇 달은 갈 수 있다.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. 하지만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둬야 되겠네요. 그렇다면 어떤 업종군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궁금한데 일단 전기전자 업종은 대략 보기에는 코스피와 비슷합니다.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 전기전자 업종 조정이 이어질까요?
조정폭은 되게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금 정기전자 업종 그 차트상으로 보면 60일 이평선이랑 중장기 추세선에 좀 닿아 있는 모습입니다. 제가 요 채널 상단선 부분에서 1월 초에 이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거의 이제 그 제가 생각했던 조정폭 이 추세선 있는데 그다음에 60일 이평선 있는 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폭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다만 이제 61평선에서 보통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쭉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 별로 없습니다.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 조정 폭은 제한적이다. 다만 바로 상승세로 접어들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. 이런 측면에서 뭐 정기전자 업종 매수 지금쯤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네.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작년도 3월 달부터 보면 그냥 큰 박스예요. 박스 하단 갔다 상단 갔다 이러는 모양인데 상단을 찍었으면 하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요 바닥권 작년 11월 바닥권까지도 열어놓을 수는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60일 평선이 있는 이 중심선 부분에서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. 네. 확인은 좀 필요하지만 만약 여기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채널 상단선을 뚫고 장기 그림이 턴어라운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런 측면에서 뭐 61평 지지 좀 봐줘야 되고 운송장비 업종은 바닥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이라서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코스닥 시장도 궁금한데요. 물론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500선은 끼지 않고 있거든요.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? 코스닥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550, 450 박스로 이제 4년째 진행됐었는데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480포인트가 지지가 됐고 하락 추세선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상승으로 가는 과정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60일 이평선도 하락 중이고 120일은 횡보 중이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갈 수는 없죠. 그러니까 네. 여기서 뭐 크게 보면 한 480포인트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고 작게 보면 한 500포인트까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해소하면서 점차적으로 상승한다면 중장기로 봤을 때는 550포인트에 있는 고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양대 시장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을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.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